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백전의 실패 원인 분석 및 발전 전략 고차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양수연, 박재선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 경배 회복을 위해서 지역 화폐 발행이 급증하였고 사용액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화폐 동백전은 2019년 출시돼서 지금까지 많은 사용자를 보유 중입니다. 올해 4월에는 운영사가 KT에서 코로나19로 변경되면서 동백전이 큰 변화를 겪었는데 이에 대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백전 앱 사용자 리뷰를 분석하여 동백전의 실패 사유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의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저희 연구와 유사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시면 동백전과 인천 이음의 앱 리뷰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긍정, 부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좀 더 발전시켜 토픽별 감성 분석까지 실시해보고 운영사 변경 이전과 이후의 리뷰들을 비교해보았습니다. 텍스트 분석 기법 측면에서도 연구가 많이 존재합니다. 우선 토픽 모델링과 관련해서는 LDA라는 한 토픽 모델링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토픽의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적 토픽 모델링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크게 머신러닝을 이용한 방식 그리고 감정사전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감성사전의 경우 KNU 한국어 감성사전을 비롯해 다양한 감성사전을 이용한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토픽 기반을 하여 감성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연구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기존의 동백전 앱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리뷰를 추출해왔고 또 새롭게 바뀐 신규 동백전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리뷰들을 들고 왔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TF-IDF 기법을 통해 빈도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는 동백전, 지역화폐, 하나은행 등과 같이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을 추가했고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전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OKT라는 형태수 분석기를 사용하여 명사 토큰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불령어를 제거한 뒤에는 기본적인 전처리를 마치고 분석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저희가 연구 전 제시한 3가지 가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가설은 부정적 리뷰를 분석하였을 때 주로 운영사 변경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 리뷰의 주요 내용이 캐시백 혜택과 관련한 내용일 것이다이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사 변경 이후 부정적인 리뷰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리뷰 데이터는 총 2,871개였고 전체적인 기간에 따라 별점 개수를 살펴보았을 때 평균 별점은 2.94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별점이 1점과 5점에 많이 몰려있음을 감안하여 1, 2점은 부정적 리뷰, 4, 5점은 긍정적 리뷰로 구분하여 각각의 빈도 분석, 토픽 모델링을 실시해보았습니다. 오른편을 보시면 운영사 변경 이전과 이후의 별점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KT에서 코로나19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점이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정적인 리뷰에서는 빈도 분석 결과, 카드, 사용, 불편, 발급, 충전 등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토픽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총 8가지 토픽이 건출되었고 토픽들에는 신규 웹 설치 및 등록 불편, 계좌 연결 오류, 이관 이후 삼성페이 사용 불가, 업데이트 및 접속 불가, 이관 이후 가맹점 조회 불가, 회원가입 시의 인증 오류, 금액 충전 결제 환불 오류, 신규 카드 재발급 불만, 이관 이후 불편해진 UI가 있었습니다. 감성 분석 결과, 별점 1, 2점 리뷰들에서 실제로 부정적인 감성 점수가 도출되었고 리뷰 개수가 가장 많이 발견된 토픽은 토픽 3, 업데이트 및 접속 불가였습니다. 부정적인 감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토픽은 토픽 8, 이관 이후 불편해진 UI였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적 리뷰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용 카드뿐만 아니라 캐시백, 부산, 편리 등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는 마찬가지로 8개 토픽이 나왔고 토픽 네이밍을 보시면 카드 사용 만족, 캐시백 혜택 만족, 동백전에 대한 기대, 지역 경제 활성화, 앱 사용 만족,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만족, 포인트 적립 만족, 그리고 유용한 사용이 있었습니다. 감성 분석 결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리뷰들이라고 분류된 리뷰들에서 실제로 긍정적인 감성 점수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리뷰 개수가 포함된 토픽은 토픽 2 캐시백 혜택 만족이었고 감성 점수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온 토픽은 토픽 6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만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사 변경 전후를 비교합니다. 운영사 변경 이전에는 충전, 접속, 오류, 결제, 업데이트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 운영사 변경 이후에는 불편, 발급, 기존, 충전, 금액 이전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동적 토픽 모델링을 실시해서 운영사 변경 이전과 이후의 토픽 비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왼편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 토픽 6의 경우에는 토픽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토픽 4는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증가한 토픽 6을 살펴보시면 키워드에 카드, 발급, 기존, 사용, 신규, 신청 등의 단어가 발견되었고 토픽 4의 경우 가맹, 접속, 네트워크, 연결, 찾기, 검색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운영사 변경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영사 변경 이전 리뷰들을 살펴보시면 발견된 토픽들이 사용 만족, 가맹점 조회 불가, 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앱 접속 불가, 카드 사용 만족, 금액 충전 및 결제 오류, 업데이트, 포인트 적립 만족 및 사용 편리, 할인 만족이었습니다. 보실 수 있듯 운영사 변경 전 리뷰들에서는 토픽별 감성 점수가 대체로 양수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토픽에서는 긍정적인 감성 점수가 도출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성 점수가 도출되었습니다. 리뷰 개수가 가장 많았던 토픽은 토픽 4 카드 사용 만족이었고 긍정적 감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토픽은 토픽 1 사용 만족이었습니다. 부정적 감성 점수가 나온 토픽들에서는 감성 점수가 서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반면 운영사 변경 이후에는 신규 카드 발급 불만, 신규 앱 설치, 카드 재발급 불편, 잔액 확인 관련 문의, 기존 카드 및 삼성페이 사용 불가, 가맹점 조회 불가, 사용 불만, 캐시백 내역 확인 불편 등의 토픽들이 나왔습니다. 운영사가 변경된 이후에는 토픽별 감성 점수가 모두 음수로 나왔습니다. 리뷰 개수가 가장 많았던 토픽은 토픽 6 가맹점 조회 불가였고 긍정적 감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토픽은 토픽 5 카드 및 삼성페이 사용 불가였습니다. 저희가 토픽을 8개로 선정하였는데 그 근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파이썬에서 군집 시각화 결과를 통해 토픽의 개수를 선정하였습니다. 토픽의 개수가 8일 때 군집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가장 작아서 최종 토픽 개수를 8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정적인 리뷰에서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관 이후에 저하된 기능, 신규 앱 설치 및 카드 발급에 대한 불만, 앱 업데이트 및 오류 등의 기술적인 결함이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은 이관 이후에 사라진 기능, 예를 들면 삼성페이 사용, QR 결제, 가맹점 조회, 캐시백 적립 내역 확인, 교통카드 사용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오류 등의 문제는 이관 전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결제 및 충전 과정에서의 오류, 그리고 본인 인증 및 계좌 연결 과정에서의 오류였습니다. 긍정적인 리뷰의 경우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캐시백에 대한 부분, 앱과 카드의 유용한 사용, 지역 경제 활성화, 동백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10% 캐시백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동백전을 향한 기대가 동백전 첫 출시 직후 그리고 2021년 4월 동백전 이관 직전과 직후에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운영사 변경 이전에는 캐시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앱의 오류와 기능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앱상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감성을 띌 것이라고 예상한 2개의 토픽이 있었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 긍정적인 감성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어 텍스트 분석의 한계로 인식하였습니다. 운영사 변경 이후 리뷰에서는 신규 카드를 발급해야 할 때의 번거로움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불만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일부 기능들이 사용 불가능해졌다는 이용자들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앱이 기존 앱에 비해 기능이 저하되고 UI가 불편해졌다는 평이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4분면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해 보았는데 우선 연구 문제 1에서 살펴본 부정적 리뷰에서는 주요 내용이 운영사 변경에 대한 불만이 맞았고 그 밖에도 이관 이후 사라진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이관 이전부터 현재까지 앱 접속 오류나 일시적으로 가맹점이 보이지 않는 등의 오류는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연구 문제 2 긍정적 리뷰에서는 주요 내용이 캐시백 혜택에 대한 만족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에 대한 기대, 사용 만족 등에 대한 리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구 문제 3에서 살펴본 운영사 변경 전후 리뷰 내용 비교에서는 운영사 변경 이후 네트워크 오류나 가맹점 조회 같은 리뷰들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신규 카드 발급 그리고 기존 카드 사용에 대한 리뷰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사가 변경되면서 부정적인 리뷰가 급증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토대로 돈백전의 실패 원인을 4가지 제시해 보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새로 앱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번거로움 그리고 불친절한 안내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앱에서는 사용 가능한 QR 결제와 간편 결제, 많은 사용자들은 삼성페이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런 기능들이 사용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불편을 야기했던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밖에도 신규 앱에서 일부 사라진 기능들, 캐시백 적립 확인, 가맹점 조회, 교통카드 사용 등이 사라져서 초래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동백전 예산이 올해 대폭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많은 서비스와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이 이전 돈백전에서는 존재하였으나 신규 돈백전에서는 사라졌다는 점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주로 운영사 변경에 따라 바뀐 기능들이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안겨주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기반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삼성페이 사용 불가능한 점을 하루빨리 개선을 하고 QR 결제 가능 매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 운영사 변경 전에만 존재하던 교통카드 기능을 새롭게 탑재해야 하고 결제 지연, 환불, 충전 불가, 알림 오류 등의 문제가 앱에서 꾸준히 발생해 왔는데 이런 기술적인 오류들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캐시백 제도에 만족하는 사용자들이 많았던 만큼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때에 따라 올해 같은 경우 추석 기간에 캐시백을 상향하는 것처럼 때에 따라 캐시백 정책을 상향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덧붙인 부분은 김포페이라는 경기 지역 화폐가 있는데 이 김포페이의 경우 돈백전이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장점과 성공 사례를 지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돈백전이 향후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좋을 부분을 저희는 공공배달 서비스, QR 결제 가맹점 확대, 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블록체인 기술 결합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또 돈백전이 지금 현재로서는 단순히 캐시백 혜택 제공 차원에서만 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의 지역경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공공택시나 구독경제와 같은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극복되고 나서도 극복에서 나서도 돈백전이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지역경제 플랫폼으로서의 고유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현재 경기 지역화폐와 같이 지역화폐와 관한 데이터셋을 공개하여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특화 산업을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부산만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동백전이 재정 상황 혹은 운영사 변경에 따라 크게 발행액이나 혜택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CBDC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단순히 발행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이나 사용, 정산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중앙은행에 일정 준비금을 보관해 둔 뒤 각 지역 화폐의 특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돈백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화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제각각 운영 중인 여러 가지의 지역 화폐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의 의의에는 우선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돈백전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 진행된 국내 연구가 많이 없는 실정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토픽 모델링과 감성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앱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또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운영사 변경이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핵심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또 부산시나 돈백전 운영사가 돈백전 관련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추후 연구 방향으로는 크게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는 형태소 분석에서 명사만 추출하였는데, 이 밖에도 형용사, 동사 등을 추출한다면 감성 분석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 적합한 감성사전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보완한다면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감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번째로는 저희 토픽 개수를 선정할 때 군집 시각화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였는데, 이 밖에도 퍼플렉시티나 코렌스 스코어 같은 통계적인 지표들을 활용한다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돈백전 운영사가 변경되면서 기존 앱 리뷰들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특히 앱스토어 리뷰 100여 개에 대해서는 리뷰 작성 날짜를 알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면 월별 리뷰 별점 변화 추이나 레벨 토픽 비중의 변화 등을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